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행력 센 사람은요 이 그릇이 달라요. 엔진의 힘이 달라서 추진하는 힘과 이루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엔진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김혜영 선생님은.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꿈이라고 말하고 1년 동안 갖고 있는 걸 그는 꿈으로 말하고 현실로 만드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원래 엔진이 그럼 커서. 그 실행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연습.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그러니까 실행력이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하기로 했어. 중국어를 해서 내가 중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꼭 중국어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중국어에 쏟는 시간을 2시간을 하기로 했어. 규칙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힘인 거 알죠? 맞아요. 규칙의 힘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지. 규칙의 힘을 이용해서 실행력을 키워가는 거야. 한 달 동안 내가 매일 2시간씩 중국어를 했어. 그러면 두 달 뒤에서 내 한 달을 이렇게 바라봐봐. 그러면 어때? 너무 자랑스럽죠? 네네. 내 엔진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했으면 2달째는 그 해낸 힘으로 더 잘해낼 수 있죠. 그렇게 1년 쌓여봐요. 그럼 중국어라는 엔진이 엄청나게 커지죠? 중국어라는 엔진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중국 사업도 할 수 있죠? 중국 사업 1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이랑 결혼도 하겠네. 아니 정말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작은 실마리가 하나가 현실이 되면요 내 인생의 꿈이 어디로 풀릴지 몰라요. 맞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막 나가요. 그래서 20년 후에 보면 어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근데 20년 후에 이렇게 나를 만든 힘이 내 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 뛰는 꿈을 만났어요 라고 그때 가서 말하는 거라니까요. 가슴 뛰기까지 실행력으로 20년을 달려간 거고요. 지금 가슴이 막 뛰어요, 스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가슴이 뛰어요, 스님.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오늘 네. 제가 2번에 걸쳐서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로 얘기했어요. 아, 너무 귀한 좋았어요.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요, 이 꿈에 대해서 무지무지 연구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전부터.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우리 딸이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럼 나는 앞으로 더 바쁘게 살 것 같아.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뛰나? 그리고 내 꿈이 점점 진화해 나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 전에 상상도 못한 곳으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실체를 찾아서 내가 한 2년 동안 무지 고민했는데 그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연구는 곧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에 대한 연구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또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게 있다면 생기면 또 말씀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꿈을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해진 게 그러면 김미경 원장님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위해서 가슴 뛰는 나의 꿈을 위해서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 지금 계속 꿈이 진화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궁금해요. 매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매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 그런 게 있죠. 내가 왜 약간 불안하고 두렵지? 왜냐하면 요즘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잘 될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서 내 꿈은 원래 기쁨, 그다음에 성취 이런 성격도 가졌지만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도 내 꿈이 가진 성격이구나. 이 꿈이란 놈이요 가진 성품 자체가 약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꿈틀이면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의 대학적인 면과 매일 아침에 한 5분, 10분씩 대화해요. 그걸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네가 꼭 해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꿈이랑 나랑 계속 이렇게 귀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와 이렇게 대화를. 여태까지 선생님이 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좀 빨리 자기한테 맞는 그런 꿈을 좀 발견해서 성장을 좀 빨리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우리 엄마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야. 그 자체를 버리세요. 어떻게 성장을 빨리 시켜줘야겠다라는.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왜냐하면 그 엄마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내가 뭘 해줘야겠다. 내가 뭘 해서 빨리 자라는 꿈은 없어요.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걔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할 역할은 뭐냐면 내 맘에 드는 그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애한테 항상 아이의 꿈에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투자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면 너는 뭐가 되어야 되고 너는 무엇인가 뭐 한 30살부터 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자기 성공의 잣대로 자녀의 모습을 모델로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자체를 근데 선생님 버려야죠. 사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이면 사실 본전 생각은 나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네가 이만큼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인간의 마음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지는 게 사실 있어요, 선생님. 그럴 때도 그냥 접어야 될까요? 접으라는 거죠. 접어야죠. 네.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부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네. 아이가 이제 공부 너무너무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것보다 할 수는 있어. 네네. 근데 나는 공부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엄마는 공부 말고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나를 세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하도 세뇌당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만큼 성적 수준은 안 나와. 근데 거기서 엄마가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고 집어넣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꿈은 언제 그럼 갖게 되나요? 그럼 뭐 나중에 언젠가 뭐 30살에 35살에 부모가 나한테 손을 뗄 때 애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아, 예, 떼겠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의 강의를 듣는 동안 가장 내리를 쳤던 게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앞에 숙성된 꿈의 타이틀을 단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아무것도 엄마는 한 것 없고 그냥 아이한테 멘토로서 보여줬을 뿐인데 모범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아이가 알아서 우리 아이를 그만큼 믿어줘야겠어요. 아이는 믿는 거 충분히 중요해요. 네, 보고 내 꿈을 품을 수 있는 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난주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루에 15분씩 나 자신에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묻는 연습을 계속 매일매일 3개월 동안 하시고요. 정말 나의 꿈을 잘 숙성시켜서 규칙의 힘으로 힘을 만드는 실행의 힘을 만드는 그런 우리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조교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 너무 잘하네. 같이 일해요. 우리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네.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엄마들이 스스로에게 오늘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한 10년 후에 대한민국 맞아요. 정말 멋진 나라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희 씨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홈페이지에 좋은 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소개해